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자국민을 노린 범죄에 강력 대응하자 국내외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지도자는 정말 최고다. 와 같은 반응이 쏟아지며 한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부의 결단력 있는 대응은 국민의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 시민들까지 감탄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동남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조직 범죄였습니다. 현지 불법 온라인 사기 조직의 취업 사기로 속아 넘어간 수백 명의 한국인이 감금과 폭행 등 잔혹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8월에는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 집단에 납치되었다가 고문 끝에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발생해 국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처참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정부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관계부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라라고 지시하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긴급 편성되어 15일 캄보디아로 급파되었습니다. 대응팀 단장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맡고 경찰청의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을 만나 신속한 한국인 구출과 범죄 조직 소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피해가 집중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의 출국을 막았고 현재 그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에게는 즉시 대피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여행 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엄포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이 벌어진 캄보디아 정부의 초기 태도는 무책임하고 적반하장식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번 사건이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다. 한국에서 사기 예방 교육을 먼저 하라는 식으로 오히려 한국을 탓하는 발언을 내놓아 한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심지어 캄보디아 내무부는 한국 여성을 내세운 영상까지 공식 SNS에 올리며 캄보디아는 알려진 것과 달리 안전하다라고 선전했습니다. 영상 속 한국인 여성은 캄보디아에서 13년간 살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경직된 표정과 부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가 강요해 찍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38년 장기 독재를 이어온 훈센 전 총리도 자신의 SNS에 이 영상들을 공유하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이미 많은 아시아인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이런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태국 등 이웃나라에서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자국민이 동일한 범죄에 희생되어 왔지만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은 없었습니다. 태국의 민영방송 워크포인트TV는 15일 뉴스에서 한국 지도자는 참지 않았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향해 직접적인 보복작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 대통령이 국민 신변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를 여행 불가 국가로 선언하고 납치된 국민을 신속 구출하라고 명령했다라고 전하며 한국이 대화를 질질 끌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협상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특수팀을 보내 현지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워크포인트TV 진행자는 한국이 진짜 행동에 나서자 그동안 가만히 있던 캄보디아 당국이 하루 만에 한국인 80명을 찾아내고 못 찾던 시신까지 발견했다라며 한국의 강경한 태도가 캄보디아를 비로소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평소 한 해 30만 명에 이르던 한국인의 캄보디아 관광객이 이번 사태 이후 급감하여 현지 공항이 한산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항공편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캄보디아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앵커는 한국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돈을 많이 쓰는데 이제 한국인이 안 오면 캄보디아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캄보디아 정부는 아마 관광 수입쯤은 신경 쓰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냉소적으로 덧붙이며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권력층과 결탁해 있어 범죄 수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니냐는 뼈있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태국의 유력 일간지 네이션 온라인 역시 한국, 캄보디아 사기꾼 소탕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특수대응팀이 도착하면서 캄보디아 당국의 온라인 사기범 색출 압박이 거세지고 캄보디아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응팀 파견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직접 논의하고 캄보디아 측과 긴급 협의해 한국 캄보디아 경찰 합동 대응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현지에서 한국인 피해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될 때까지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별도로 본부 차원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피해 대책 TF를 구성해 범정부 대응에 나섰으며 이 TF의 지휘를 맡은 박일 전 주 레바논 대사는 현지 임시 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박 대사는 과거 레바논 내전 때 교민 97명 대피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가족들을 먼저 귀국시키고 홀로 레바논에 남아 끝까지 교민 38명의 안전을 지킨 일화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자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최전선에 투입한 것만 봐도 한국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연말에 예정되어 있던 대학생 의료봉사단의 캄보디아 파견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시국에 청년들을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라는 여론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도 캄보디아에서 진행하려던 협력사업이나 봉사활동을 속속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와 맞물려 한국 사회 전체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태국 등 주변국 시민들의 부러움 어린 반응입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캄보디아와 대화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40년째 대화 타령만 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고 무슨 목적이냐 라며 자국 정부를 한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태국도 한국처럼 사람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민주주의는 태국의 민주주의와 정말 다릅니다. 한국은 바로 행동에 나섰고 태국은 참고 기다린다라며 두 나라 지도자의 자세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대한민국은 국민을 사랑합니다. 지도자들은 최고입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여준 결연한 대응이 외국인의 눈에도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나라로 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에 아시아 각국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범죄 조직은 중국계 폭력 조직인 삼합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범죄 네트워크인 삼합회 조직원들은 그동안 단속을 피해 법망이 허술한 동남아로 활동 무대를 넓혀왔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의 카지노 밀집 지역이나 경제 특구의 근거지를 둔 이들은 현재 권력층의 비호 아래 인신매매와 납치로 확보한 인력을 앞세워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국제 사기를 저질러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도 삼합회의 일파인 이 14K 조직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직은 이전에 미얀마에서 태국인, 대만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을 납치해왔고 근거지를 캄보디아로 옮긴 뒤에도 각국 피해자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의 국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국가도 자국민 구출을 위해 군사나 경찰력을 직접 투입한 적은 없습니다. 국제사회와 현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 범죄자들은 사실상 치외 법검지대인 이 지옥섬을 만들며 활개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잘못 건드린 상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군사작전도 불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자국 선박을 특수부대를 투입해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도 국군 투입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지만 만약 현지 정부의 협조가 끝까지 미흡하고 자국민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태국 등 주변국에서는 한국군이 가서 저 범죄 조직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아시아 네티즌은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한국군이 두 방향으로만 이동해도 크메르 쪽은 전멸할 것입니다. 라는 극단적인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국 영토에서 군대를 파견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국 정부의 단호하고도 신속한 대응은 국내 피해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성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60여 명이 범죄 관련 혐의로 구금된 상태인데 정부는 이들을 최대한 빨리 송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하여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피해자들도 끝까지 찾아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계기에 동남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주도로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작전을 펼쳐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한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번 사태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는 단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이나 지체가 없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조직과 이를 방치하거나 연루된 세력은 궁지에 몰렸고 이 선량한 시민들은 한국의 조치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